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영 수준은 극단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AI 반도체를 매입한 기업들이 과연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느냐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량이 하나가 지금 우리 서울시 전력 소비량만큼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AI 관련 사업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물론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1980년대 정보통신혁명에서 뒤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AI 열풍이 지나치게 거품이 커져 있다. 성과가 안 나타나면 실망이 기대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AI 빙하기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 AI 열풍이 불었을 때 그런 빙하기가 3차례 찾아온 적이 있어요. 또 그 빙하기가 10여 년 동안 지속된 적도 있었고 심지어 30-40년 동안 지속된 적이 있어요. AI의 앞날을 위해서도 AI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빙하기가 안 와야 돼요. 그렇다면 AI 전문가들이 제발 뻥튀기기를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떤 편인가요? 소비, 투자, 수출, 물가, 고용. 아직도 미국 경제는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2023년도 성장률이 2.8%예요. 24년도 성장률이 2.9%예요. 다른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과 0%대 성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만 이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올해부터는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들도 나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도 금융위기가 대공황급으로 터질 수도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 경제에 가까운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소장님이 온다고 한 금융위기는 이제 언제 오는 건가요? 이제 온 건가요? 미국 주식이 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는가는 금융위기 직전에 정부가 얼마나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느냐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펼쳤느냐가 그 타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가 아주 시적절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쳤어요. 사실 미국 경제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경제 봉쇄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악순환에 들어갔어요.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당시에 재정 지출을 42%를 증가시켰어요. 또 버는 통화도 52%를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그 악순환을 차단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에 경기 과열을 일으켰어요. 경기 과열이 일어나니까 국제 수지도 빠르게 악화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말에 9%를 넘어갔어요. 국제 수지도 GDP의 2%대에서 4%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2년 상반기에 그 후유증으로 성장률이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때 금융위기가 진행된 거죠. 다만 금융위기가 좀 약하게 진행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쳐서 금융위기를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그걸로 금융위기 진행을 차단해냈어요. 어떻게?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 저축들이 미국으로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신용 파기 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내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물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물밑에서 다시 진행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023년도 3월 달에 실버게이트가 먼저 파산을 해요. 아주 조그만 이 회사인데, 금융회사인데, 이게 파산을 하니까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연달아 뱅크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시스템 위기가 진행된 거예요. 금리가 진행된 거죠. 그때 또 미국이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쳐요. 그게 바로 예금 전액 보장. 거기에다가 버넌터가 즉각 확대.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또 다시 금리가 물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금융위기는 물밑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이 취했던 정책들이 근원 치료가 아니에요. 대증요법적 치료예요. 대증요법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약효가 점점점 약화돼요. 결국에서는 전혀 안 듣는 일이 벌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급성질환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질환은 장기간 지속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 비로소 치료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진행됐던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비로소 차단이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준금리가 5% 넘어갔을 때 아우성이었잖아요. 못 살겠다고 모두 다 아우성이었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21.5%까지 끌어올려지면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5%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21.5%까지 끌어올려진다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 스태그플레이션은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떻게든 금융위기가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빨리 터져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 정부들도 자꾸만 대증요법을 동원해서 그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더 큰 타격을 입는다. 그 타격의 기간도 훨씬 장기화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빨리 터져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조만간 터지는 경제 위기의 신호나 징후는 뭐고 미국 경제 호황이 끝났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보다 먼저 금융위기가 터져서 트리거의 역할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건 대표적으로 중국, 일본, EU를 들 수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독일은 2023년, 2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경제난은 심각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거품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 경영수지도 악화되잖아요. 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되는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정부에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서 유동성으로 지금 그 주식시장을 버텨내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겠어요? 그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독일이든 혹은 프랑스든 아니면 다른 EU 어떤 국가든 또는 그 EU 밖에 영국이든 어느 곳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중국은 이미 2021년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금융위기 진행 속도를 늦춰왔어요. 근데 지금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국영은행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선가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파산에 이르거나 아니면 뱅크런이 일어나면 금융위기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황이 조만간 닥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또 제일 지금 심각한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1989년도에 거의 4만에 육박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폭락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최근에 다시 4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기업들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이룩한 성과라면 그건 당연히 그리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은 엔캐리 자금 때문이에요. 엔캐리 자금은 저금리인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미국 등 고금리인 나라로 끌고 가면 2차가 생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호조니까 투자 이익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은 자금을 빌려간 게 이제 엔캐리 자금인데 이 엔캐리 자금은 일본의 환율이 떨어지면 한 차손이 생겨요. 일본의 경상수 적자는 지난해에도 그 전년도보다 3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펼치면서 환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때 달러당 160엔을 돌파했던 엔화 환율이 지금은 150엔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장의 힘이 작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엔화 환율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국제금융자본들이 모르겠어요? 엔캐리 자금을 빌려간 만큼 환차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투자한 주식 투자 자금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엔캐리 자금에서의 환차손과 이게 상쇄가 이루어져요. 일본 엔화 환율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면 엔캐리 자금과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서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주식시장에 투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때의 그 일본 주가지수가 하루에 20%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환율이 아주 빠르게 떨어졌을 때거든요. 이제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일본 정부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아주 느리게 서서히 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이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일본 주식시장 많이 떨어져 있고 4만 넘었던 게 지금 3만 6천, 7천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장차 진행이 되면 엔캐리 자금하고 일본에 투자된 자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 주식시장 무너질 수 있어요. 3만 6, 7천대에서 2천대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아주 심각한 금리가 터지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곧바로 전염되면서 미국에 덮쳐갈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더 큰 폭으로 폭락할 수 있어요. 그동안의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잖아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최고의 실적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큰 그 수익률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품이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 거품이 꺼진 만큼 더 큰 치명적인 타격을 미국 경제에 끼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심각해요. 지금 대공황 직전의 거품처럼 커져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 근거들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투자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선 첫째는 다우지수가 2009년에 7,00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전에 14,000 수준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마 한 만 정도가 그 적정 주가지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만이었던 그 다우지수가 한때 4만 5천을 돌파했잖아요. 주가지수가 4.5배가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1920년대에 다우지수가 4배 폭등했던 그 비율과 아주 유사해요. 기간을 따지면 진짜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주식 투자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예요. 절반 이상의 가구가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대공황 때하고 아주 비슷한 수치예요. 또 미국 10대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40%에 육박해요. 이것도 대공황 때와 비슷한 비율이에요. 셋째는 이제 미국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의 4분의 1인데 시가총액은 4분의 3이에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본이 1980년대 말에 부풀었던 거대한 거품과 비슷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새 각광받고 있는 이제 주요 주식들의 주가 수익률이 다 100이 넘어요. 영업이익 100년 이상을 모아야 시가총액에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거품이 부풀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섯째는 미국 상위계층 10%가 전체 주식의 93%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부와 소득이 소득 상위계층으로 점점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득 상위계층의 소비 성향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소득 상위계층 소비 성향은 70% 정도에 불과해요. 소득 하위계층의 이 소비 성향은 90%가 훨씬 넘어요. 최하위 5분의 1은 98% 이르거든요. 그래서 소득 분배가 균등화될수록 유효소가 확장이 되는데 지금은 부의 불균형, 소득의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커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유효소유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유효소유 부족에 따라서 경기가 하강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공황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제기하는 그런 문제인데 주가 지수는 기업의 경영 성적을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유동성이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었어요. 그것도 미국 내에서 축적된 유동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유동성이 미국으로 흘러가서 미국 주시장 호황을 이끌었어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미국 내에서 축적된 것이라면 이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국제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의 천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은 기업의 경영 성적의 호조로 이끌어진 게 아니고 각종 테마에 의해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이 가상화폐 열풍이 잠재워질 때쯤 2022년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또 이 열풍이 잠재워질 때쯤인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AI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AI 열풍은 제가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은 조만간 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붕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먼저 금리가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미국 상업적 부동산 공시율이 엄청나서 폭락 조짐이 있었는데 괜찮나요? 지금도 여전히 심각해요. 다만 그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경제 전체 규모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 금융기관들은 성과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기와 관련된 금융기관에서 어디에선가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파산에 직면하게 되면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주식시장 붕괴도 같이 불러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작년에 미국 AI 관련주가 정말 뜨거웠는데 올해는 그럼 이런 흐름이 지속 못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영 수준은 극단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AI 반도체를 매입한 기업들이 과연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느냐거든요. AI 반도체 하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게 수백 개, 수천 개를 모아야 하나의 그 비즈니스를 해낼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량이 하나가 지금 우리 서울시 전력 소비량만큼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AI 관련 사업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AI 열풍이 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1980년대 정보통신혁명에서 뒤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AI 열풍이 지나치게 거품이 커져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져요. 성과가 안 나타나면 실망이 기대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AI 빙하기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 AI 열풍이 불었을 때 그런 빙하기가 3차례 찾아온 적이 있어요. 또 그 빙하기가 10여 년 동안 지속된 적도 있었고 심지어 3, 40년 동안 지속된 적이 있어요. AI의 앞날을 위해서도 AI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빙하기가 안 와야 돼요. 그렇다면 AI 전문가들이 제발 뻥튀기기를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위기 시 그러면 개인의 자산관리 대처 방법은요?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가 파국적인 국면으로 몰려들게 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다만 현금 보유 비율을 늘려놓으면 일시적으로 그 타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금리가 터지면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에요.